우리는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10월 10일 정기 토익 파트 5, 6 총평을 맡은 양지희입니다. 네, 여러분 토익 공부를 하시다가 더 많은 자료 조언이 필요하시면 해커스 말, 해커스 어학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토익 시험 난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늘 논란이 되는 어휘가 출제가 되는 파5에서 약간의 헷갈리는 품사 문제가 오늘 가미가 되어 선생님 파5 난이도는 중중상으로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반면 파6는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문장 삽입하기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오랜만에 등장했던 논란의 중심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문법 문제들도 많이 추가가 되어서 조금 어려웠던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상상으로 책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들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est하고 for more 두 개의 형용사 어휘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네. 앞에 van Vermeer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아트 딜러인데 이 마을에 예술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들렀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의미적으로 이 van Vermeer라는 사람이 최고의 아트 중개인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문제를 빨리 풀다가 베스트를 선택한 응시생들이 많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답은 B번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best라고 하는 형용사는 그쵸 아시다시피 good이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입니다. 이런 최상급 앞에는 어가 아니라 정관사 더가 붙어야 해요. The best art dealer 해야 A가 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B번, former는 이전의 라는 의미예요. 현재는 아니지만 이전에 아트 중개상이었던 이란 의미로 네, 이렇게 사람 앞에 혹은 기관, 업체 앞에 쓸 수 있는 토익 빈출 형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former는 뒤에 직책 former CEO 하면 이전에 CEO였던 또는 former school 그쵸 기관 이전에 학교였던 지금은 학교가 아닌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ormer는 직책이나 기관, 업체 앞에 쓸 수 있는 형용사로 알아두셔야 되고 former뿐만 아니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former의 부사 형태인 formerly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formerly known as 예전에 뭐뭐로 유명했던 뭐뭐로 알려진 이란 의미로 똑같이 formerly known as 뒤에도 직책이나 기관 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품사 문제입니다. 빈칸 오리지널 형용사 자리냐 B번 오리지널리 부사 자리냐 혹여라도 이제 빈칸 보기에 명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뒤에 anticipated를 동사로 보고 여러분들이 명사를 선택했으면 또 어쩌나 선생님 그런 우려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문장 해석을 해보시면 펜션 스킴이라고 하는 이 펜션은 연금입니다. 연금제도예요. 연금제도인데 that부터 가버먼트까지 묶어서 꾸며주는 연금제도. 네, 정부에 의해서 최근 마련된 이 국민연금제도가 has attracted fewer registrants. fewer니까 부정이네요. 그죠? 많은 등록자가 아니라 더 적은 등록자를 끌어들였다. 가입시켰다. 뭐보다? 예상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여기는 이 anticipated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실은 동사는 아니고요. 앞에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된 PP 형태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원래 문장은 Then it was originally anticipated. 요게 맞아요. 그것이
최초로 애시당초 예상되어졌던 것보다 더 적은 등록자를 가입시켰다라는 의미인데 편의상 앞에 있는 it was를 생략하고 뒤에 pp 구문을 쓴 형태로 즉 이 문장은 비동사하고 pp 사이의 빈칸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품사의 형태는 B번 오리지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내 시험에 then, pp 사이의 부사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되지만 또 then 뒤에 여기 pp를 골라라 라는 형태로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유사한 모양 then, anticipated, then, expected 같은 말이죠. 예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then, thought, then, previously thought 이런 표현들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달 파5에 특수구문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몇 개가 중요했었는데 얼핏 이 문제를 보고 또 시간의 압박을 느끼며 문제를 빨리빨리 풀다가 보기에 있는 which하고 where를 보고 접속사 문제인가? 관계대명사 문제인가? 라고 헷갈려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B번을 고른 응시생들이 있지 않을까 또 싶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강조합니다. 자, 사실은 앞에 뭐라고 하는 비교급을 암시하는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답이 되는 단서와 빈칸 답이 딱 붙어 있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답의 단서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놓치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긴장하고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방법은 하나예요. 보기에 이렇게 then이 등장하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 잘 나오는 애가 아닌데 얘가 왜 보기에 나왔지? 라고 하는 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등장하는 then 얘는 조금 여러분들이 더두미를 세우시고 보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거꾸로 비교급을 찾자. 네. 그러면 내가 놓친 답의 단서가 그제서야 보일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이번 겨울에 사무실을 renovating, 리모델링 하는 거가 cost us more labor, 더 힘들겠다. 이 cost는 사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노동력, 더 많은 힘을 들이게 한다. 뭐보다? 지난 연도에 그랬던 것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기에 등장하는 then,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혹시 내가 앞에서 답의 단서 비교급을 놓친 건 아닌지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delegate하고 outperform 비교인데요. 사실 토익에서는 이 두 개의 동사가 모두 시험에 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두 개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헷갈리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해석을 해보시면 이 TV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경쟁자들을 삐리리 할 수 없었다. 비록 미국에서는 역대급의 시청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경쟁자들을 뭐 할 수 없었다? A. delegate, B. outperform. 네, 두 개의 동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delegate라는 동사는 업무를 누구누구에게 맡기다, 위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로 목적어 자리에 진짜 업무가 등장합니다. task 같은 업무를 누구누구에게 to 누구누구에게, 그죠? 그래서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위임하다, 맡기다. 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읽어볼까요? delegate, 좋습니다. 자, 그런데 outperform, 여러분 perform이 공연하다도 되지만은 이게 사실은 업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out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out은 물론
in의 반대로 밖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 앞에 out이 붙으면 비교급으로 더 뭐뭐하다, 더 잘 뭐뭐하다라는 접두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즉 outperform은 더 잘 수행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보다 뛰어나다라는 의미의 타동사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진짜로 뭐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실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판매. 여기서는 TV 프로그램이 경쟁자들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delegate보다는 outperform이 문장 안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다입니다. 답은 B번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물론 outperform이 정답이긴 하지만은 delegate도 이후 차후 시험에서 충분히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사 closely 하고 primarily 보기에 나란히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역시나 토익에선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네, staple food of many Koreans 하면 한국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쌀이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 주로 그렇다라는 의미로 뭐가 답에 자격이 있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closely는 친밀히라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아니고 친밀히 서로 어우러져서 함께 일하다 연구하다라는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로 꼼꼼하게 라는 의미예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검토하다 라는 두 번째 뜻 그리고 근사치로 맞추다 라는 세 번째 뜻 모두 알아둡니다. 1번 친밀히 2번 꼼꼼하게 3번 근접하게 반면에 이 primary라고 하는 부사는 사실은 뭐 뜻이 헷갈리진 않았어요. 그죠? 주로 mainly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로 쌀이다 라는 의미로 정답 B번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 때 불편했던 거는 물론 보기가 다 부사이기는 했지만 왜 부사가 명사 앞에 오는 거야? 그게 좀 짜증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primary라고 하는 부사는 명사 수식이 가능한 걸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네, 이런 부사가 몇 개 있어요. primarily, mainly 또는 even 같은 거, 또 특히라고 해석이 되는 specifically, exclusively 같은 부사들도 명사 꾸며줄 수 있는 독특한, 특수한 쓰임을 갖는 부사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primary가 답이긴 하지만 사실 closely도 굉장히 중요한 부사 어휘라는 거 선생님 강조합니다. Part 6에 등장했던 문법 문제, 사실은 이런 문법 문제 존재 하나만으로 이 날 토익 시험의 난이도는 그죠? RC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 까다로웠습니다. 그쵸? 선생님도 이런 문제 풀 때는 학생들의 편에 서서 굉장히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문제에 시간을 쓸지, 그쵸? 괴로워할지 선생님도 많이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기 세 개를 이렇게 견주어 보았는데 역시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라는 것도 뭐 의미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다음번에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목표로 필기하시면서 까다로웠던 문법 문제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이 문장의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 콤마를 보셔야 돼요. 이 콤마의 의미는 정말로 쉬었다 가라입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기 빈칸부터 이 콤마까지가 수식어구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떠올리셔야 돼요. 만약에 보기에 동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속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구조를 볼게요, 여러분. 뒤에 콤마 뒤에죠. 콤마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한다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한 문장을 꾸며줄 수 있는 수식어구의 형태가 이렇게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사요. 우리 이 3개 다 싫어하는데, 그죠? 분사도 역시 완전한 문장을 꾸며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어구로 쓰일 수 있는데, 이 분사는 접속사, 지우고 탄생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 지워진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분사는 때문에 라고 1순위로 해석이 되고요. if가 생략이 된 분사라고 한다면 라면이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해석부터 하면 어렵잖아요. 그쵸? 어려우니까 일단 문법적으로 접근을 해 봤을 때 이 투부정사도 동사로 탄생한 녀석이요. 이 분사도 다 동사로 탄생한 녀석이기 때문에 동사 성격을 유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투부정사도 타동사에 to를 붙인 녀석이라고 한다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분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게 되고 having pp라는 것도 분사의 한 형태입니다. 얘도 목적어를 수반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분사 모양은 bpp, 수동의 모양이잖아요. 얘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최신 스포츠카의 출시라는 목적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일단 10번은 소구하셔야 돼요. being pp. 수동형은 일단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벌써 보기가 4개 있었다라고 한다면 4개 중에 동사 지우고 수동형 지우고 그럼 벌써 4개 중에 보기 2개를 남겨놓고 2개를 고민하는 거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이때 역시 해석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having pp를 설명드릴게요. 네. 선생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제 having pp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이걸 단박에 이해를 하는 학생들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having pp를 또 이렇게 좋아한다, 네, 너무 이렇게 답으로 선호한다 하는 학생도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having pp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사 have pp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having pp는 시제하고 관련이 된다. 그냥 ing하고 having pp의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다? 시제 차이가 있다. 이 having pp는 주절의 동사보다 분사의 시제가 더 과거일 때 쓰는 분사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이 having pp가 하나 더 시제가 과거일 때 쓰는 모양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최신 스포츠카의 출시를 기념했기 때문에 회사가 파티를 거행할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출시를 기념하는 것과 파티를 여는 것하고의 시제 차이는 사실 없어요. 이게 먼저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더 과거에 대한 문장 안의 단서가 혹은 의미적으로 정확한 이제 시제가 더 앞섰다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having pp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 having pp를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1차 면접을 나는 통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절에 나는 2차 면접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차 먼저 그 다음에 2차 나중에 이렇게 전후 관계가 명확할 때만 쓸 수 있는 분사의 모양이다 라고 하는 거 having pp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네, A번이 되겠습니다. 기념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정답은 투부정사로 갑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역시 파6의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또한 오늘 파6 난이도를 한층 이렇게 올린 그쵸, 주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연구원들이 뭐를 찾았대요? drivers, 운전자를 찾았다? 그러면 뭐의 운전자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뒤에 운송수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택시 운전자, 트랙터 운전자, 그쵸?
그래서 B번에 굉장히 이렇게 꽂힙니다. 그렇지만 더 읽어보면 왜 튤립 생산량이 최근에 감소했는지에 대한 운전자를 찾아왔다? 라고 하는 거는 사뭇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드림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지입니다. 여러분들과는 오늘 10월 10일 토익 총평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어요. 오늘 LC가 워낙 이제 어려웠던 편이라서 거기서 이제 좀 멘탈이 흔들리셨던 분들이 RC까지 조금 어렵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난 시험은 또 이제 가볍게 잊어버리시고 다음 시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파트 7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공부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해커스 토익 게시판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해커스 토익을 치시거나 아니면 이 주소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해 놓은 알짜배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 많이 또 가져가시고 또 활용해서 토익 점수도 빠른 시일 내에 목표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저런 소리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파트 7 오늘 시험이 어땠는지를 바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먼저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단일 지문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단일 지문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지문이 바로 기사 지문일 텐데 오늘은 다행히 기사 지문이 단 한 지문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기사랑 약간 비슷한 양식을 띠는 웹페이지 지문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사만큼 여러분들한테 부담스러운 내용은 절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일 지문 같은 경우는 중으로 좀 잡아봤고요. 연계 지문 같은 경우, 이중 지문, 삼중 지문은 역시 지문의 내용 자체 혹은 문제 자체가 되게 특이하다 싶었던 건 없었지만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지문의 길이가 좀 긴 편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이중 지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는 못했을 만한 조금 특이한 주제가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읽어야 되는 지문들은 아니었지만 이제 지문이 길다 보면 그냥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되게 긴장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또 살짝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 중, 상 이렇게 이제 잡아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난이도는 이제 토익 공부를 막 시작하신 분들, 우리 토린이 분들을 위한 난이도는 아니에요. 파트 7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지금 토익 점수가 700점 미만이다. 라면 사실은 시험 문제가 아무리 쉽게 나와도 나의 체감 난이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면 지문이 쉬웠는데 나만 망한 건가? 이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오늘 팁들을 많이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난이도는 그래도 토익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파트 7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보통 paraphrasing, 재표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패러프레이징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역시 변형한 내용인데요. 이제 원래 지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제품들을 직접 픽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요금은 원래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정답으로 출제를 하고 싶으면 비용이 원래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보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지 않고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이제 재표형,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 픽업을 위해서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미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내가 돈을 더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건 1시간에 40불, 그리고 only라는 표현도 붙었죠. 고작 40불로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출제하고 싶을 때는 역시 40불부터 시작이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affordably priced. 여러분, 우리 토익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보는 표현이죠. 저렴하게 가격이 매겨진, 즉 서비스가 저렴하다. 고작 40불부터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문장에서 이 only가 주어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시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이 패러프레이징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바로 동의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동의어 문제를 접근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사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동의어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될 때는 실제로 사전적인 정의가 같은 단어가 답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검색했을 때 사전적인 뜻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문장에서 그 단어를 대체했을 때 전체적인 문장이 여전히 같은 의미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이제 이 동의어 문제를 언급할 때 강조하는 게 진짜 같은 뜻 찾기 문제가 아니라 패러프레이징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좀 더 접근이 용이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나온 동의어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동의어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단일 지문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오는 동의어 문제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잘 풀어내시려면 패러프레이징 문제다라는 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 우리 오늘 나왔던 문제들 한번 같이 검토해 볼게요. 원래 이 문장이 호텔은 부과할 거야 너에게 직원 레이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rate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뭐 비율이라는 뜻으로도 쓰지만 돈, 가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charge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직원 비율, 이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가, 직원 가격으로 부과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A를 답으로 고르셨으면 돼요. 이 evaluatio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시 토익 공부를 하면서 employee evaluation, 직원 평가 이렇게 이제 세트로 많이 보는 표현이다 보니까 오답으로 쓱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의미상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건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의어 문제 볼게요. 여기는 지금 이 lit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 softly랑 바꿔 쓰일 수 있는 보기를 고르라는 문제였는데 우리 softly는 부드럽게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가 약하게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ftly lit 하게 되면 되게 쨍쨍하게 불빛이 밝혀 있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밝혀 있는 불빛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방을 고객들이 이제 좋아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랑 바꿔 쓰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gently예요. 그럼 gently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gently lit 하게 되면 약하게 불빛이 밝혀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도가 낮게. 오답으로 A를 많이 고르셨는데 이 smoothly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진행이 순조로운, 매끄러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의어 문제 볼게요. accommodate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었는데 이 accommodate도 뜻이 다양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용한다라는 건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절하다, 적합하다, 잘 이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 have room for 같은 경우는 공간을 두다, 공간을 남기다. 우리 room을 우리가 불가산 명사로 사용할 때는 이게 하나, 둘 개의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라서 공간을 두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젝트에 공간을 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실질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들이 해석상 더 매끄러운 이 단어를 대체했을 때 재표현 되기에 적절한 A를 답으로 골라주셨으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 패러프레이징이 역시 잘 사용되는 의도 파악 문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볼게요. 제키가 오늘 나 대신 공항에서 철수 픽업해 줄 사람 그랬더니 수진이가 내가 나갔다 돌아오면서 대신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키가 perfect 라고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보기를 굉장히 간소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러면 수진이가 철수를 픽업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제 파악을 하고 수진이가 철수를 픽업할 것이다 이런 문장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수를 만나려는 수진의 계획이 승인되었다. 여기서 수진이가 내가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철수를 픽업할게. 이게 수진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좋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허락되었다, 승인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크게 답을 고르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중간에 이 제키랑 수진이가 이 말을 하는 이 중간에 제가 이제 생략해 놓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면서 쓸데없는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perfect를 말한 의도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문장들을 평소보다는 해석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았지만 해석량이 좀 많았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도 파악 문제는요. 수진이가 나 막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진짜 사람 많고 정신없다. 나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랬더니 제키가 이제 부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 can't miss it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직역하게 되면 너는 그것을 놓칠 수 없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어체로는 발견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보일 거야. 아주 쉽게 보일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B로 골라주셔야 돼요. 그 부스가 찾기 쉽다. 이렇게. 역시 여러분 같은 단어가 그대로 쓰인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이다, 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전형적인 패러프레이징 활용한 질문 유형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자면 문장 위치 문제. 1, 2, 3, 4번 빈칸 중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맞아? 라는 이 문장 위치 문제가 보통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리고 또 해석을 좀 잘해야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부담감이 커요. 근데 다행히 또 오늘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단일 지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장 위치 문제들도 힌트가 좀 대놓고 나온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문장 위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힌트에 뭐가 있는지를 잘 정리해 둔 상태라면 오늘은 되게 잘 풀리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문장 위치 문제는 이 문장을 넣었어야 됐어요. They are 시작점일 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힌트는 뭐가 될까요? 내가 이 문장을 1, 2, 3, 4번 빈칸 중에 넣는 걸 결정할 때 뭐를 힌트로 활용해야 될까요? 바로 they겠죠. 그것들은 그저 시작점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내줘야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것들은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어제 많은 과자들을 샀어. 그것들은 비싸.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they가 가리킬 수 있는 적절한 명사가 있는 쪽에 넣으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볼까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 문장을 바꿔놓기 때문에 사실은 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1번이랑 2번 중에 어디 넣어야 될까요? they는 우리 앞에 언급된 명사들 중에서 복수를 나타내야 되는 명사잖아요. 그쵸? 복수를 나타내는 대명사.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복수 명사가 적절한 복수 명사가 없었어요. 이메일을 보낼 거고 그 이메일 안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 전부 다 단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they가 가리킬 적절한 명사가 없었고 2번에다 넣는 거였어요.
내 코멘트들은 최종 버전은 아니야, 최종은 아니야, 바뀔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멘트들을 데이가 받아준 거죠.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시작점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위치 문제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역시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문장에서 뭐가 힌트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역시 1, 2, 3, 4번 빈칸 중에서 이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를 골라라 라는 얘기였는데 딱 봐도 요거겠죠. 그쵸? 몇몇은 우리의 장기 고객들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이 몇몇이라고 얘기할 만한 표현이 앞에 있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쵸? 갑자기 우리가 몇몇은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뭘까요? 역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내가 또 한국어로 다 바꿔놔서 크게 해석하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몇몇은 우리의 장기 고객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앞에 복수명사는 이건데 컨센스가 장기 고객들이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에다가 이제 넣어보게 되면 너가 우리 고객들로부터 더 정보를 얻고 싶다면 연락처를 전달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몇몇은 우리의 장기 고객들이야 라고 이어준다면 이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그 중에서 몇몇은 우리 서비스를 혹은 우리 상품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다 라고 맥락이 이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several 힌트로 여러분들이 앞에 clients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 답을 넣어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또 뒤에서 이제 장기 고객이라고 사람 얘기를 했으니까 역시 clients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적절하다라고 연결시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오늘 문장이치 문제는 힌트를 좀 대놓고 주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푸는데 큰 부담감은 없으셨던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이것들이 힌트로 활용되는지 전혀 몰랐다. 그러면 문장 위치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념을 정리하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중지문, 삼중지문, 연계지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연계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좀 어렵게 느끼는 연계 문제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내용을 제가 살짝 바꾸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셨다면 제가 살짝 바꾼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지 충분히 유추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중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제키라는 사람이 서울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희망하는 호텔 위치 이런 거 이제 얘기해주고 특별한 이제 요청사항 얘기하고 이게 이제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주는 거였기 때문에 양식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써서 회사에 신청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는 이제 호텔에 이제 아침은 포함되어 있을 거고 가능한 곳이면 뭐 풀도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메일이었는데 종로에 있는 호텔은 이미 예약이 완료가 돼서 첫 번째 대안으로 예약했어. 그리고 객실 관련 요청은 subject to availability 같은 경우는 그 이용 가능성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크인 시에 이용 가능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던 연계 문제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호텔들에 대해서 옳은 것은 A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호텔들은 모두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다. 그 B는 용산에서 머물 것이다. 자, 우리 앞지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원래 제키가 희망했던 호텔의 위치는 종로예요. 그쵸? 근데 두 번째 지문에서 종로 호텔이 이미 예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첫 번째 대안으로 예약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문에서 얘가 용산에서 머무르게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B가 되겠죠. 그쵸? A번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풀이라는 용어가 앞에서 보였기 때문인데 여기는 지금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모든 호텔이 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이 없는 곳이면 이용하지 못하지만 가능한 곳이면 수영장도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기 때문에 모든 호텔이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호텔에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연계 문제는
이 여자에 대해서 암시되는 것. 제가 이제 지문을 좀 간소화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누구냐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여자는 could not honor. 여러분 honor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죠. 또 우리 뭐 상을 받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들어주다. 그래서 제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게 첫 번째고, 점수 잡는 Hackers.